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은 박사의 양택봉투를 진행하는 이상원입니다. 오늘은 메릿 디지털을 피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메릿 디지털의 사전적 의미는 낮은 땅을 돌이나 흙 따위로 메워 돋은 땅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은 낮고 이 부분은 어떤 물질로 메꿔져 현재의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메릿 디지털 관련된 내용을 뉴욕 관련 사항부터 시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와 파이낸셜 뉴스에 의하면 뉴욕은 지반이 매년 1 내지 2mm씩 낮아지고 맨해튼은 심화 속도가 2배 더 빠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미국 지질조사국의 연구 결과 뉴욕시 5개 특별지역구 중 브롱크스를 제외한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탠드 아일랜드 등 4개의 지역은 대서양에 접한 섬 지역에 위치하고 심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뉴욕시 5개 특별지구의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브롱크스만 대륙과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맨해튼, 브루클린, 퀸즈, 스탠드 아일랜드는 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시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뉴욕이 가라앉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고층 건축물이 무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 전역에 100만 개에 달하는 건축물이 있고 전체 무게는 7억 6천만 톤에 달해서 무게가 토지를 침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빌딩은 모래와 점토가 섞인 지반 위에 건설돼서 지반 약화에 따른 침하 속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반 침하는 해수면 상승으로 더 위협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뉴욕 해수면은 1950년 이후 현재까지 약 22cm가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기후자문위원회는 해수면은 앞으로 2050년대까지 최대 76.2cm까지도 해수면이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침수 사례를 보게 되면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지하철 일부가 침수되고 4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허리케인 아이다의 홍수로 13명이 입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2021년 아이다 침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뉴욕은 29일 현재 폭우가 내려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태입니다. 맨해튼의 센트럴파크 인근에는 127mm의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철도 침수되고 도로도 침수돼 갖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반복되면서 이제 뉴욕도 침수가 일반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바닷물이 침수되는 홍수 피해가 반복될 경우 건물을 집안에 고정하는 철강 구조가 바닷물에 노출돼 녹이 있을 수 있어서 건물 이용자들이
안전에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매립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침식지형과 대적지형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크게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침식지형은 지표면이 다양한 기상 및 지질적 작용에 의해 부식되고 침식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풍수적으로는 토지의 통풍과 배수가 잘 되어 편안함을 주는 관계로 주거 택지로서 이곳을 선호하고 선택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침식지형은 생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적지형은 흙, 모래, 진흙, 자갈 등의 대적물로 구성되며 강, 호수, 바다, 해양, 빙하 등 다양한 환경에서 형성되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낮은 쪽에 모들이 쌓여서 되는 그런 지형을 퇴적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적지형은 가는 모래, 미세한 입자인 진흙, 뻘 등으로 배수가 안 되고 습기가 많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배수가 안 되어 습한 기온으로 감염병이 취약하고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리트 집터를 피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메리트 집터는 집안 침하나 건물을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메리트인 뉴욕의 침하 사례로 보면 메리트의 건축 시 안정화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늪저지대에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기우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음덕을 쌓고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니 기둥이 반드시 섰다고 하는 것들은 토지 안정화의 기간을 거쳐서 토지가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인 것으로 안정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토목공사는 건축 장소마다 공기가 쫓기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몇 년씩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살기 힘들 것입니다. 본래 매립지의 매립지는 질퍽한 갯벌, 해초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흙과 돌 등으로 매립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하고 메꾸는데 어떤 물건을 그 속에 넣어서 메꾸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메꿔지는 것이 바위,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건조 상태 등에 따라서 흙과 돌 사이에 콩들이 있고 풀들이 껴있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침하와 건물이 기울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리트 집터는 배수가 안 되어 침수 위험이 높습니다. 배수 관련해서는 크게 볼 것도 없고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 있었던 배수 문제점을 사진 2장만 보시게 되면 매립지는 이렇게 배수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바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잼버리 행사는 아시다시피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 간척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1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조선일보의 행사 15일 전, 그러니까 2023년 7월 18일에 잼버리 야영장을 촬영한 사진인데 집중호우로 야영장이 침수화되었습니다.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행사장이 15일 전에 비가 왔다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사진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태풍 가눈이 지나고 난 후 23년 8월 11일 잼버리 야영장이 무릉도기로 바뀌어 있는 곳을 사진입니다. 행사는 12일까지였으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있었다면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대형 태풍 가눈의 북상에 따라서 단원들은 9일과 10일 모두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국제 행사장으로서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죠. 배수, 그다음에 나무 관련돼 갖고 그늘이라든가, 그다음에 후속 시설 등이 제대로 안 갖췄다고 해서 그 실패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리티 집도는 퇴적 지형이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고 이와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피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메리티 집도는 습기가 많고 음습하여 각종 질병 위험에 높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랜 세월 땅 위에 기반하여 사냥, 수렵, 식물 재배 등을 하면서 생활해왔습니다.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는 모양은 육지나 위치, 주변, 바람, 흐름 등 집안 모든 환경은 바다입니다. 즉 바다인 물 위에 사람이 머무는 것이죠. 먹고 사용할 것들은 육지에서 가져올 수 있으나 물속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니죠. 간척지는 넓은 뻘이 있던 바다였고 이런 습지에는 무성한 숯불이 자라는데 바다를 메꾸면서 이를 제거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가져온 흙과 돌 등으로 객돌하였을 것입니다. 간척지는 습기도 많고 물불들이 덮여 손에는 독성이 올라와 사람의 건강을 해칩니다. 끈끈하게 잘진 점토질이 토양은 배수가 되지 않아 습기가 많고 질퍽거리고 벌레가 끼고 항상 음습하고 저기압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불편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메리티 집터는 습기가 많고 음습하여 사람들을 하여금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풍수는 실천하여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입지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리티 집터는 집안이 침하거나 건물을 기울게 할 수 있고 배수가 안 되고 침수 위험이 높으며 습기가 많고 음습하여 질병 위험이 높아 사람이 거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피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메리티 집터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수는 실천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이상한 박사의 양태풍수를 구독하시고 함께 기본기를 키워서 이사, 주택 구입, 토지 구입, 주택 신축 시 등 적용하여 풍수 효과를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